네, 고 이은희님의 추모식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연주는 은희님의 파트너이신 클라우스님께서 연주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7월 15일 63세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고통 없는 곳으로 아주 아주 평화로운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신 이은희님을 추모하고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4.16 해외연대 활동가들과 함께 깊은 인연을 맺어오신 이은희 님이 걸어오신 길을 함께 추억하고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은희 님을 추모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다음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유문조님께서 이은희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고인은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동문학과를 졸업하셨고 1983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동문학 전공, 연극, 영화, TV학과, 사회학 부전공으로 매지스터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95년에 한국에 귀국하셔서 대학 강사로 일하시며 여러 권의 책을 번역하셨습니다. 1998년에 다시 독일에 오셔서 교포신문, 풍경 등 교포 매체를 발간하시고 한국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위안부 생존자 연대와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셨습니다. 2017년에는 풍경 세계문화협의회를 결성하여 대표로서 이끌어 오셨고 휠리아의 날, 다문화 미디어 대담, 사무노조, 정통요리 모임, 국제여성의 날 등 독일 사회의 다양한 반인종 국제 여성 노동단체와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국제적 연대에 힘쓰셨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은희님은 한국을 떠나서 먼 타국에서 생활하시면서 한국을 알리고자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계층의 약한, 소외된 계층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으로 네, 기억합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다음은 추모사 있겠습니다. 은희님과 아주 깊은 인연으로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오신 일본 나고야의 이두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희 누나, 이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게 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첫 만남부터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직접 한 공간에서 마주한 건 2004년 독일, 2017년 서울, 2018년 독일에서 딱 3번이지요. 만났던 시간들은 짧았지만 참 깊은 만남이었어요. 마지막 본 것도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어쩜 그 뒤에 이어진 대화들이 더 깊었는지도 몰라요. 내년 봄에 독일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직 4번째 만남이 남아 있었는데 이은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해주는 통로였어요. 그 통로를 통해 보는 세상은 때로는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가 있기도 했고 차별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었고 때론 열차의 창밖으로 보이는 숲길이기도 했고 때론 길가에 핀 수선화이기도 했고 민들레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누나는 누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여주고
누나의 음성으로 세상을 들려주었지요. 덕분에 혼자서는 보지 못할, 듣지 못할, 경험하지 못할, 느끼지 못할 세상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누나도 나를 통해 뭔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별 자신이 없네요. 그게 또 미안하고, 서글퍼요. 윤희는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지라고 말할 때 그 뭐라도를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한 발이 때론 좀 서툴기도 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요. 그래도 여간에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나같이 게을러서 그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누나는 그 뭔가를 늘 말해주고 잠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늘 도모하고 사람들을 엮어내는 사람. 저도 그렇게 이은희에게 엮인 사람이었죠. 처음에 이대로 가다가는 도망도 못 가고 엮일 것 같은데요 라며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상대로 끝까지 도망도 못 쳤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야속한 시간만 지나가 버렸어요. 난 서서히 사람들의 눈앞에서 사라질 거야.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약한 소리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5월까지만 해도 밖에도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아픔을 타인이 헤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나가 떠나고 나서야 절절히 깨달아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었다면 울주물거리지 말고 달려가서 손 한 번이라도 잡아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만났을 때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렀던 기억이 나요. 머나먼 이국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40년 이상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물론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났겠지요. 그래도 또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예쁜 꽃사진, 바람 소식만 보내주고 싶기도 한데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많네. 나도 너네 맛있는 밥 해줄 수 있어. 김치가 좀 약하긴 하지만 갈비찜도 할 수 있고 구절판도 할 수 있고 언젠 그런 날 올까? 우선 온천이라도 함께 가자. 오랫동안 불편했던 사람과 밥을 같이 하고 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나는 밥에 약해라고. 밥에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 좋고 사람이 그립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위로받는 그런 사람이지 싶어요. 이은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하면서도 우리와 크게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멋. 이제는 구절판의 약속도 온천의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었네요. 이제 이은희를 떠올린다는 것은 커다란 상실을 감당해야 하는 일일 거예요. 늘 앉아있던 자리가 비었을 때, 누군가 한마디 거들어야 할 때,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을 때, 먹고 싶다고 하던 것을 먹을 때,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을 가게 될 때, 그렇게 우리는 아프고 슬프게 당신의 부재를 살아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프고 슬픈 당신의 부재가 바로 우리 안에 당신이 살아있고 기억된다는 것임을 알게 될 날도 있겠지요. 부산에는 언제 가게 되나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고향. 어쩌면 제가 되어버린 육신보다 자유로운 영혼이 한 걸음 먼저 달려가 만나고 싶은 이들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에 부산에 만나러 갈게요. 고단한 삶 살아내느라 애쓰셨어요. 그래도 좋은 인연들 많이 만들고 또 찬란한 행복의 순간도 맛보며 살아냈을 거라 생각해요.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편안히 쉬세요.
보내준 마음 늘 감사하고 잊지 않을게요. 네. 이두희님 고맙습니다. 이두희님 추모사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읽었었는데, 사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은희님을, 네, 저희 영상으로만 보고, 회의하는 줌으로만 만났던 제가 감히 두희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픈 가슴인데, 네, 아픈 가슴을 안고, 아, 이은희님께 추모사 해주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두희님의 글이 은희님을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모사는 호주 시드니의 이수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앵두 같은 은희야 안녕.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네. 독일과 호주에 살면서 같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활동했고 우리 둘 다 쥐띠라는 것에 너무나 반가워하며 친구하자며 말을 놓기 시작했지. 기억나지? 아마 한두 시간 동안 우리가 폭풍 수다를 떨었을 거야. 사바리 코트를 입고 멋지게 찍은 내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을 보고 은희는 정말 있다고 생각했어. 은희는 정말 멋지고 애교가 많은 친구였어. 2017년 4월 16일 해외연대 서울 포럼으로 처음 얼굴을 봤을 때 오래전 어렸을 적 동네 길목에서 같이 뛰어놀던 친구처럼 엄마가 아가를 꼭 안고 품어주듯 그렇게 나를 반갑게 안아주었던 너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 수많은 문자와 전화로 속상한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며 울고 웃던 시간들 다 기억하고 있지?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일 테니까 멀리 바다 건너 독일에 살면서도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평생 소외받는 자, 고통받는 자, 또한 소수된 자들을 위해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은희, 바로 너였어. 종군 위안부, 세월호, 통일운동, 노동, 여성운동 등 조국의 민주화 통일 인권운동의 족적마다 이름을 올렸던 은희야, 이제는 치열했던 삶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래. 아직도 숨을 쉬고 전화 걸려올 것 같은 은희 목소리가 귀에서 들려요. 요 몇 주 동안 내가 순인이하고 반갑게 받았을 것 같은 은희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너에게 전화, 문자를 아니 받지도 열어보지도 않더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처음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은희는 순비 기억하고 있었어. 그치? 함께 입을 위한 행진곡과 아침 이슬을 부르며 좋아하고 웃던 모습. 내가 음식 만들어 자랑했던 사진 보여준 기억한다고. 힘든데도 애써 목소리를 내어 이야기했던 거. 말이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마지막으로 통화는 은희가 좋아했던 이경이와 함께 너의 웃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이경이가 이하로 씨가 쓴 글을 읽어주었을 때는 참 잘 썼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괜찮아. 등등 힘들어 보이는 중에도 목소리를 들려준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웠어. 너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영상은 언제나 은희가 길을 때 꺼내볼 거야. 은희야 편히 쉬어. 언제나 그리워할 친구가. 미라님 소리 안 들려요. 네. 희한하게도 우리가
타국에 살면서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사실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 때는 다 친구는 동갑내기였는데 타국에서 만나는 동갑내기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수자님의 그 은희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4.16 해외연대와 함께했던 활동 영상 이은희님이 이은희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추억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추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긴 밤이 새우고 굴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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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속에 남는 인내.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농담인데요. 전혀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제가 평양 갔을 때 입었던 옷인데 이 옷 입고 우리 북측에 속속한 이 노래를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긴 밤이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우리 이은희님의 모습이 가득 담긴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잘 몰랐는데 웃는 모습이 참 이쁘셨네요. 네, 웃을 때 그 반달 모양으로 생기는 그 눈웃음을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네, 웃을 때 눈이 참 이쁘셨네요. 그리고 웃는 모습이 정말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모습이 아마도 은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순수한 마음이 네,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의 이하루님께서 추모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은희하고 해외에서 동포신문을 발행한다는 그런 것과 진보 운동을 한다는 민주화 통일 운동을 한다는 그러한 공통점 이런 것들이 되어서 알게 된 지 한 10년이 넘었죠. 은희가 그러한 공통점 때문에 오빠라고 부르고 참 많이 아껴주고 서로 얘기 많이 했죠. 풍경에 제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저보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 황망히 떠나버리니까 참 그 슬픔이랄까 아픔이랄까 그런 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참 솜씨 없는 글솜씨지만 제가 송가를 썼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송가. 그렇게 떠나와서도 자꾸만 뒤를 뒤돌아 보았지.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사시처럼 한눈은 언제나 너는 바라보고 있었지. 주춤주춤, 멈칫멈칫. 우린 언제나 엉거주춤이었지. 해를 끊어내지 못한 아이처럼 끝없이 향하기만 하던 내 나라, 내 민족.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 차마 다하지 못한 말들, 그립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수십 년을 해도 모자랐던 말, 그 말들이 오작교를 만들어 대륙을 넘어 바다를 건너 가고 또 가고 이젠 훨훨 날아가시게 그 갈증이던 내 땅, 내 하늘, 내 산천으로 돌아가 바람으로 불고 비로 내려 말 그대로 조국의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조국의 산천으로 사시게 허이허이 편히 가시게 허이허이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조국에 대한 짝사랑을 한다고 해야 하나요? 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하루님께서 낭독해 주신 그 시에도 우리 은희님이 얼마나 조국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고 사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은희님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것들 아니면 꼭 어떤 추억이 있지 않아도 하고 싶은 말씀들 함께 나눈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어느 분이어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은희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도 있을 테고, 두희님처럼 세 번, 네 번 만났던 분들도 계실 테고, 저처럼 아무 추억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저 활동만 같이 했던 어떤 분들은 아주 커다란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든지 좋습니다. 함께 기억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말할게요. 저는 애틀란타의 전희경인데요. 저는 은희님과 인연이 2012년 18대 대선 국정원 개입 부정선거임을 알리는 활동,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 사는 세상 위주 희망연대, 페이스북 친구들, 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 이런 여러 모임 등에서 함께 성명서를 작성하고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풍경신문과 함께한 언론운동,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세사모랑 4.16 해외연대 활동, 전시 성노예 및 손해상 건립 활동,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반전운동,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등 민주화운동,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은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찬 활동이었습니다. 독재자가 자유와 민주를 이야기하고 매국노들이 애국을 팔며 부정과 부패로 세상을 흔드는 이 시대에 그녀와 우리는 끝없이 쌓아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은희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겁니다. 몇 달 전에 은희님하고 저는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외로워요. 그냥 소멸할 준비를 시작했는데 너무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그렇네요. 사실 의학적으로 몇 년 산다, 못 산다 얘기 나오는 건 하나의 계기일 뿐 누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라고 은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녀의 말은 그녀의 강인함과 현실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녀의 모습을 깊이 새깁니다. 돌아가시기 한 4일 전에 이하로님 씨랑 돌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자님하고 같이 줌 미팅을 했는데 미래님이 도움을 주셔서 누워 계신 모습
누워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하로님 시 잘 썼다. 알았어. 괜찮다. 이렇게 따뜻하게 힘들어도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지막 순간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네요. 12년 이상 알고 지냈던 은희님을 하늘로 보내면서 은희님이 함께한 시간들을 간직하고 은희님의 열정과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겁쟁이는 은희님처럼 용감하게 말할 자신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셨다니 참 용감한 분이구나. 정말 근데 용감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양면으로 들기도 합니다. 다른 분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만 나가봐야 돼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은희가 보여줬던 건 젊었을 때부터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저 뚜벅뚜벅 걸어간 거죠. 옳다고 믿는 것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조국이 어떠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 그 걸어가는 과정 중에 만났고 또 같이 걸어갔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도 또 그렇게 걸어갈 뿐입니다.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 다들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동행이 지금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정말 지구 전 막 다 흩어져서 사는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에게는 커다란 힘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은희님도 그 동행이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겠으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처럼 필라델피아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함께 추모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길이 외롭지만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저 역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지금 추모 말씀 나눠주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사진에서 배웠어요. 우리 정선님도 같이 서울에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억도 좋고요. 은희님에 대한 추억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은희님을 처음 뵌 게 2017년 그 서울 포럼에서 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사회활동 초년생 거의 처음이었고 또 어, 그런 서울 포럼 같은 그런 곳에 간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뵈었는데 은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뵀는데 워낙에 말씀도 잘하시고 또 아우라가 굉장히 보통 분하고는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얘기는 한 번도 이렇게 말을 섞어보진 못했어요. 먼 발치에서만 이렇게 지켜봤죠. 근데 굉장히 솔직하시고 당당하시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잘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그분이 기자시라는 걸 알고서 아, 참 멋있다 이런 느낌만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인연을 이어왔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으로도 이렇게 서로 글을 이렇게 짧은 글이지만 주고받으면서 아, 이분은 참 따뜻하시구나. 그리고 되게 정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프신 모습도 머리를 짧게 깎으신 모습 이렇게 보고서 왜 아프신가? 이러면서 좀 마음이 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드니의 수자님으로부터 이제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동감이 되는 게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이런 마음들 있죠. 이렇게 외롭지만 항상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서로 말을 안 해도 느껴지는 게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분 참 좋다, 멋있다.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으로만 갖고 있었지 표현은 못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말을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황망하게 먼저 가시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분한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추모식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살풀이 춤을 하나 추면서 편히 가시라고, 편히 계시고 또 우리도 갈 거라고 곧 또 가서 그때는 만나자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했지만 그때는 같이 좀 다정하게 얘기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추모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늘에서 분명히 아까 우리 동영상 보니까 그 아침 이슬 노래가 나왔잖아요. 저희보다 먼저 김민기님을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 네, 저희보다 먼저 그 김민기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되게 반가웠겠다. 저는 아까 아침 이슬 동영상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되게 편안하게, 네, 우리 또 정선님께서 해주신 그 살풀이 춤의 덕분에 아마도 편안하게 지금, 네, 긴 여행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또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은희 선생님하고는 강정 싸움 때문에 만났는데요. 그 이후에 친자매처럼 사실은 지냈고요. 은희 선생님은 저한테 같이 이 연대 활동을 해주기를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 이런 활동이 되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항상 한국에 나오실 때는 만났고, 그리고 어디 가겠다고, 지방에 가겠다고 하면 제가 늘 제 차로 모시고 다녔고, 그렇게 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참 멋진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강정 싸움이든 독일에 있으면서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 제주도 가서 어떻게 평화 대행진에 무엇을 해달라. 뭐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제가 왜 그걸 내가 하지 하지만은 은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무조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도 주무셨고,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같이 밤새 이야기하면서 지냈고, 네, 그런데 은희 선생님은 정말 마음이 엄청 따뜻한 분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고 싶어 미강 씨. 꼭 와줘. 독일에 진짜 꼭 와줘. 보고 싶어 했는데 저는 올 초에 그렇게 전화하셔서 2시간씩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카톡으로 저한테 이번에 이 모임에 위안부 그 모임이 이때는 꼭 줌회 할 때 꼭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할게요라고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지금 그게 제가 그때 다른 일정을 포기하고서라도 은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무지 후회되는데,
은희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다면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암에 걸린 친구가 정말 남성고등학교에서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뛰어가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해주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니 미강 씨가 내 대신 내 친구한테 계란찜을 좀 가서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리 선생님한테 주소를 받아서 그 친구한테 가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은희 선생님이 해주신 계란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세요라고 하면서 그분하고 은희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 이분이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저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대하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요. 전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어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찍었던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어 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네, 따뜻한 추억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픈 친구에게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데 본인이 할 수 없어서 가까운 지인에게 부탁을 하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게요. 그 다음해가 저희는 늘 다음에 뭐 오늘이 안 되면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죠. 습관적으로. 근데 그 다음해가 어떤 순간에는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 나눠주신 분께는 그 다음해라는 말이 되게 힘들고 아픈 그런 단어로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추억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추억을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추모의 말씀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추억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짐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요. 네. 무겁죠? 네. 무거워. 네. 그러니까 많은 교류는 없었어요. 제가 은희님을 알았던 거는 4.16 해외연대에서 한 번도 뵌 적은 없고 그냥 전체방에서 오가는 글들. 어느 날 페북에서 봤는데 머리를 짧게 깎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었어요. 너무 우와, 이 여자가 보통 삭발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너무너무 멋있었고 제 눈에는 예뻐 보였고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아유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픈 줄 몰랐고 그 후로도 너무나 씩씩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얼마 전에 혜경님이 아프세요? 연락이 안 돼요. 아,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삭발한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내 미안했어요. 저한테는 항상 당차고 씩씩하고 그런 모습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PPT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은희님 사진을 보는데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여리여리하시고 사진들이. 아까 미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미소가 너무너무 순수하시다고.
그거 보면서 아,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수자님, 두이님, 하로님, 희경님, 아파하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아, 그 20년 동안,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나눠주고 따뜻한 분이셨구나. 알게 됐어요. 네. 은희님, 이제 아프지 않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잘 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추모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희님을 마주하셨을 것 같아요. 리코님께서. 음, 짧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추모식 사회를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에요. 저는 은희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은희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저는 은희님하고 한국의 그 서울 포럼을 간 적도 없고 단지 4.16 해외연대에서 함께 활동했었던 것 말고는 내가 은희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그리고 그 4.16 해외연대에 올라왔던 은희님 소식만 접했을 뿐인데 제가 어떻게 은희님 추모식 사회를 봅니까? 은희님과 훨씬 더 가까우셨던 분이 보셔야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니콜님께서 가까우셨던 분들이 모두 추모사 이런 거 해주시니 미라님이 사회를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은희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본 후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은희님에 대해서 그제서야 저는 사실 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은희님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에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추모식이 은희님을 내가 잘 몰랐던 은희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구나,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은희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추모식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추모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은희님하고 마치 엄청 가까웠던 사람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희님에게는 이미 우리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계시지만 좀 더 은희님과 함께 알아가는 그런 은희님의 친구가 먼저 되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지금이라도 은희님의 친구가 되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모의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린다무님 마지막으로 네,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부터 4.16 해외연대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활동하다가 한참 동안 같이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나서기 얘기하기가 어렵긴 한데 저도 수사님한테 은희님이 호스피스 들어갔다고 아니 너 이러면서 전화를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도 여러분처럼 서울 포럼에서 은희님을 만났고 근데 여러분도 그때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도 우리 다 그냥 많이 그 전에 많이 알았던 것처럼 뭐 마음이 열려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덥석 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선 이심점심은 느끼긴 하지만 이렇게 덥석 와갖고 팔짱 끼고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린다님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친절하다고 하나? 다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힘있게
인사해줘서 전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 씩씩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꼭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모습만 같다 그러나 막 아무 꾸밈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 하시고 또 아는 거 다 가르쳐주고 리더 해가고 그러길래 저도 아까 정소님이 말한 것처럼 참 멋있고 특이한 사람이다. 옛날에 많이 저 비슷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생각도 날 만큼 은희 씨가 참 가까웠고 또 그때는 몇 분이 같이 수자님도 그렇고 이재명 성남시장님 하실 때 우리가 그때 그룹으로 찾아갈 때도 정말 너무 재밌게 찾아갔었거든요. 그때도 은희님이 앞장서서 막, 야, 우리 이재명 만나면 막 서로 한 번씩 안아주자 막 이래서 농담도 하시고 서울 보러 갔다 와서는 또 계속 온라인으로 여러 단체 방에도 같이 계셨고 또 함석헌 사상연구회라는 데를 은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어느 날 거기는 굉장히 어른들이 시작한 방이어서 방에서 오고 가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옛날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도 무슨 대화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은희님하고 저하고는 항상 이렇게 뜻이 같아서 꼭 옆에 있는 분 같고 지지해주는 언니 같고 그래서 너무 좋았었는데 저 거기서도 또 좀 말씀이 뜸하시길래 은희님도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 재미없다 막 이러면서 저도 소홀히하고 있어서 은희 씨하고 연락을 한참 동안 못했었는데 이렇게 벼랑간 정말로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돼서 너무 놀라고 아프고 힘드네요. 근데 아까 은희님 그러면은 정말로 아까 이하로님이 써줬었던 그 처음 시도 그렇고 오늘 낭독해 주신 시도 그렇고 은희님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을 전부 다 위로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고 이렇게 따뜻하고 귀한 분들이랑 같이 인연을 하고 있었던 은희님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참 많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도 은희님 생각하면서 추모식이라고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고맙고 이 자리 마련해 주신 4.16 연대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모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그냥 추모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슬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과 지금 은희님은 아마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4.16 해외연대를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그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었잖아요. 앞으로 은희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이루고자 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했었던 그 수많은 약속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숙제로 남겨주고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슬픔은 분명히 있죠. 아마도 긴 시간 동안, 네, 많이 그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그리움과 추억 속에 은희님과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조금 더 우리가 강한 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은희님은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모식이 아마도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추모식이었기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에서 은희님 평안하시고 앞으로 은희님과 우리가 했었던 그 많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꼭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을 우리들의 추억이 있음에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만날 날이 올 텐데요. 그때 서로 나누지 못했던 그런 추억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은희님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은희님과 함께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